90년대를 풍미했던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17, 18회에서 만나게 될 이분은요. 정말 걸어서 저 하늘까지 다녀오신 분입니다. 땅의 시작 0m에서 하늘과 맞닿은 봉우리 히말라야 8,848m까지 세계 최초 무산소 등반에 성공하신 김창호 대장님을 모시고 매 순간 걸음에서 찾으신 그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이 프로젝트였던 From Zero to 8848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상이 옛날에는 바다 밑에 있었어요. 바다 밑에. 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 그 인도에 있는 벵골만에서 그 습기가 형성이 돼서 인도 평원을 쭉 지나서 이렇게 산이 6,000m, 8,000m의 그 눈을 이렇게 뿌리면은 그 눈은 다시 이제 빙하가 되고 빙하가 녹아서 또 겐지스강 강이 되고 또 강에는 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그 강이 다시 바다로 가면은 다시 구름이 돼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따라가고 자연의 순환고리를 따라가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 겐지스 강에서의 156km는 그 카약을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는 이제 인도 평원을 산까지 가는 구간에는 자전거를 원래 1000km 정도 예상했었는데 893km 그 다음에 내려서는 또 걸어가지고 트레킹해서 베이스 캠프 5,450m까지는 이제 또 20일간 걸어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정을 하는 총 80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요즘에 에베레스트 상황은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은 게 달라요. 세계 최고봉이라는 이런 상징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그 각국의 산악인들이 막 베이스 캠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400명 가까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유니크한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우리가 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국제선을 타고 그 1400m 카트만두 내리면은 로컬 비행기를 타고 2840m 루클라를 뭐 이렇게 항공기로 가요, 많은 부분을. 그래서 조그만한 그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그러면 0m부터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서 바다에서 0m에서 온전하게 그냥 정상까지 8848까지를 가는데 그런 4단계 구간에 이제 카약 자전거 걷고 이제 등정하고 동력을 쓰지 않은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하고 등정할 때에는 산소를 쓰지 않고 우리 대원들 힘으로만 올라가는 게 우리 그런 그 프로젝트였고 슬로건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많이 안 가져가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아지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활동들도 됐죠. 그리고 이제 대장님 하면은 이 무산소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산소 등정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이렇게 그 무산소 등정이 어떤 건지라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제일 큰 의미는 돈이 작게 들어요. 중요하죠. 돈이 작게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산소통 하나가 그 3.4kg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레귤레이터 뭐 마스크 이렇게 합치면은 한 4.5kg가 돼요. 그러면 보통 한 명이 정상을 가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3통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3통 무게가 보통 12kg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 12kg 되면은 걔 자신이 못 지고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소 등반 셀파. 셀파들도 뭐 2달간 고용을 하려면은 한 6,000불 가량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게 예산이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사실 이제 뭐 그건 중요치 않은 얘기고, 그 산소를 쓰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산 갈 때 산소통 안 메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랑 똑같이 한국에서 훈련하고 할 때처럼
그 에베레스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는데 에베레스트는 환경적인 제약이 그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극한적인 환경인데 그 저기압, 저산소, 저기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저온은 장비를 이렇게 해서 그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산소, 저기압은 8,000m 이상에서 사람이 계속 그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해요. 게임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치고 있는데 저는 에이스 카드를 뒤에다가 하나를 딱 숨겨놓고 내가 그 분리할 때 또한 뭐 이럴 때 에이스 카드를 딱 꺼내서 쓴다라는 게 저는 산소랑 비슷하다는 어떤 게임의 법칙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에베레스트와 나와 같이 벌랑 벗고 딱 서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전해보는 그럼 이번에 이제 원정을 대장님과 또 다른 4명의 대원들, 예. 이제 안치영 대원님, 그다음에 서성호 대원님, 그리고 오영훈 대원님, 예. 그리고 이제 홍일점이었던 예. 전푸르나 예. 대원님, 이렇게 4분을 함께 하셨는데 이런 구성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작년 초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서 그 가을 시즌에 그 에베레스트를 안 가고 작년에는 8,000m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 올해가 이제 7년 10개월 6일 만에 8,000m 14개 를 최단 시간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기네스북에도 이제 등재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네. 그렇게 안 하고 그 네팔에 있는 이제 사람이 오르지 못한 7,140m 힘중이라는 봉우리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이번에 그 같이 참여한 안치영 대원은 그때 제가 처음 등반을 함께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제 안치영 대원의 능력은 그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인 등반가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안치영 대원은 이제 올해 등반대에 초청을 했고 그때 이제 점찍어 두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작년에 다녀왔을 때 저희 그 등반으로 세계에서 그 해 가장 뛰어난 등반가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심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황금 피켈상을 이제 수상을 했죠, 공동으로. 아, 같이 수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상이 뭐냐면 그 기조가 셀파들한테 도움 받으면 안 되고 로프를 산에 고정하면 안 되고 또 그 누군가의 발걸음이 미리 갔으면 안 되고 심루트해야 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올라갔다 내리면 안 되고 한 번에 이렇게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리고 자기 짐은 자기가 다 지고 가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까다롭네요. 서성호 대원은 뭐 저하고 그 전에 벌써 그 6년간 8,000m 뭐 11개 봉우리를 같이 등정을 했기 때문에 6년간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8,000m 14자를 형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첫 참여를 했고 우리 오영훈 대원은 사실 한국에 안 있어요. 귀국하자마자 지금 또 네팔로 갔는데 미국에 공부를 하고 네팔에 이제 산에 사는 셀파족 그 셀파 민족의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이제 박사 이제 필드 워크를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후배지만은 또 그런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원정대 활동이 또 그거와 이렇게 가장 또 적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했고 전푸르나 대원이 참 특이한 경우죠. 전푸르나 대원 프로필을 보면은 히말라야 등반이 이제 처음 가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필 이제 채우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푸르나 대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랑 함께 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제 원정대나 탐험대가 꾸려질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체력이 굉장히 강하고 등반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이런 진짜 최고의 사람들만 5명이 꾸리면은 굉장히 원정 활동이나 탐험 활동이 이렇게 순조롭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명, 5명이 한다는 원정 활동이 원정대는 팀워크의 모습이 더 커요. 그래서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심지어
밥을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밥을 맛있게 하는 장면을 예쁘게 찍어주는 뭐 촬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원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뭐 대장은 그걸 잘 조달을 하는 거죠.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푸른하는 경험은 없지만은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그 팀워크를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원정이나 탐험은 누군가 세대별로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0대, 30대, 20대를 이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아마 푸르나가 오케이 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도 체력이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예. 또 불가능한 게 또 이 등반인 것 같은데, 그 가시기 전에 훈련을 예. 하실 텐데 어떻게 또 훈련을 하셨어요? 저희가 5명 중에서 0m에서 정상까지 풀 구간을 하는 사람은 저하고 서성호 대원 2명이고, 이제 도보 캐러반 이제 트레킹부터 정상까지 가는 사람의 이제 후발대로 3명이 나와서 다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5명 다 같이 그 카약이나 이제 자전거 훈련을 다 같이 했죠. 그 같이 훈련을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는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야 되고, 등반을 같이 다 5명이 하는데 제가 이제 등반을 나갔다 오고 이제 그 후배가 이제 텐트에서 기다리는 어떤 캠프를 설치를 하고 하는데,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갔다가 고생해서 내려왔는데 내 먹을 밥만 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무산소 등정을 하려면은 좀 더 전문적인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몸이? 그런 훈련이 좀 더 특별한 훈련이 있진 않으셨나요? 베이스는 이제 기압이나 산소가 반밖에 안 되고, 에베레스트 정상은 또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나 산소가 적기 때문에 이제 고산병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갔을 때 고산병 증세를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다 여기 지금 10분 정도 계시는데 가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체력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천적인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그걸 상승시키면서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높은 데를 가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느끼고, 나는 이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는 조금 적응 과정을 거치고 7,000m를 넘어가고, 이런 방법이 가장 우선이고, 요즘에는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이제 가압이잖아요.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고, 이제 이 고산 등반은 감압. 그래서 저쪽 수원에 그 감압을 하는 챔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럼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에 보여줬던 대원들이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없었어요. 근데 많이들 좀 참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저는 몰래 이제 개인 면담을 많이 해요. 이렇게 캠프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불만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그 전날 먼저 얘기를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게 나타나야 또 정상이에요. 너무 또 그 도인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은 이제 감쌀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그걸 그렇게 해서라도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느냐, 그 이해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가끔씩은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드니까 귀국해서 원정대 중에서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싫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평생을 같이 이제 형 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대장님한테 다른 대원에 비해서 좀 많이 혼난 대원이 있으신가요? 네. 누구요?
푸른하죠. 좀 푸른하. 네네. 뭐 다른 대원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게 있고, 근데 푸른하는 그때의 담당이 이제 현지 진행이었는데. 네. 창호 형, 저 푸르나요. 그러니까 원정 내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원정 전에는 그냥 마냥 저희 산악부, 학교 산악부 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설악산 가 있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월요일 날 설악산 가서 막 장난도 하고 치고 까불기도 하고 뭐 형한테 뭐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원정을 딱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농담, 아주 사소한 농담조차 할 수도 없고 이제 또 뭐 자그만 실수 하나 눈에 띌까봐 엄청 조심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항상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혼날까봐. 네. 깜짝 놀랐다. 큰 거는 그렇게 많이 혼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사소한 것들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정 때 신발 같은 거를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벗어놓고 뭐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텐트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부장님이 불러서 이제 신발 이렇게 작은 것도 네 물건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원정대원으로서 원정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촬영 담당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제 캠코더는 성호 형에게 넘어가서 성호 형이 그때부터 촬영을 하게 됐죠. 예. 그때부터 좀 강박관념이 생겨서 그런지 지금도 어디 가면은 신발을 벗고 나서 항상 이제 뒤돌아서 신발끈을 그냥 항상 이렇게 묶어서 가지런히 놔두고 또 하나가 이제 가방 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같은 것도 항상 뭐 제 것도 물론 잘 해놓지만 앞에 사람 끈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또 가서 제가 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많이 혼내셨나 봐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거였어요. 저 등산할 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끈을 이제 풀어놓게 되면 본인은 괜찮아요. 뭐 편하니까 벗고 이제 뭐 텐트에 네. 들어가거나 뭐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 신발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발을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면은 원정은 종료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거는 나한테 잘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잘해라 라고 얘기했고 한마디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리가 다 되고 그거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까지도 담당이 바뀌셨다고, 그 신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좀 기간에 보내서 이렇게 원정대 활동을 소개하는 게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푸르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가 역할을 해야 되고 영상이 이만한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성호 대원한테 이제 카메라를 줘. 너는 그냥 혼자 그러면 대장이 아니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도보 캐러반을 하면서 푸르나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다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넌 지금부터 안 하는 게 좋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너는 안 해야 네가 하고자 하는 목표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해서 그걸 한 거예요. 지금도 대장님의, 네, 대장님의 이 깊은 뜻을 나는 알고 있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주 네. 큰 깊은 그 사랑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한 홍일점이시잖아요. 그래도 산에서는 이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나 보죠. 근데 저는 우리 지금 집에서도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도 형이라고 나보고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집가 형이라 그러고 푸르나도 이쁜 네. 아가씨가 나보고 형이라 그러고 네.
아, 저 그러면 뭐 같이 샤워장을 같이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그 산악 그 대학 산악부하고 다 땀나. 후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학 산악부들의 이제 독특한 이제 그런 이제 호칭의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 그 푸르나 같은 젊은 저기 20대가 70대 되는 그 선배님들 보고 형 이러니까 얼마나 좀. 되게 이색적일 것 같아요. 네. 뭔가 분위기가. 근데 저희는 오히려 친근감이 많이 있어요. 저는 원정을 처음 해봐서 다른 원정대랑 이렇게 비교는 쉽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책으로나 여러 뭐 지면상, 그 다음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원정대가 가면 뭐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대원들끼리도 많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대원들끼리도 불화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셀파나 뭐 가이드, 포터 같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는 뭐 저희는 그런 일이 진짜 전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들끼리도 너무 재밌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다음에 항상 고용인들한테도 그냥 가족같이 다 너무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원정 대원들에게 뭐 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편이었고, 대장님 배려를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제가 2010년도에 서울시립대 산악부를 들어갔는데, 아마 가을에 OB/YB 이제 그 산행 모임 이런 데서 아마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억은 잘 정확히 나지는 작년에 황금 피켓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게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잖아요. 네, 이제 황금 피켓상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언론이나 잡지, 신문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창호형 정말 유명한 분이네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호형 오빠라 그래요, 오빠라. 방송에서만 오빠로.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죠? 네. 이렇게 먼저 일단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를 되게 자격이 많이 못 미치는 저를 이제 이렇게 큰 원정에 데리고 가 주셔서 정말 일단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원정을 통해서 배운 것,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앞으로 삶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뒤면 이제 설악산에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속초의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닭강정 사들고 와주세요. 두 손 가득히. 네, 며칠 뒤에 봬요. 그럼 졸업 후에도 이렇게 OB와 YB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푸르나 대원이 양손 가득 담아오라고 하셨는데 가득 담아 가실 거죠? 지금 오늘 저녁 때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 할 때마다 제가 다 준비해요. 아, 그래요? 미리 알고 하신 거군요. 지금 여기 수 없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아, 그렇군요. 우리 이렇게 전 푸르나 대원한테 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보시래요. 네, 뭐. 네,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될까요? 네. 푸르나는 이번 원정대 참가해가지고 정말 형들 모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표정 하나 없이 항상 돌아서면 웃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에베레스트를 최고봉을 등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주위에서 산악인의 길을, 여성 산악인으로서 훌륭한 산악인으로서 길을 갈까라는 뭐 질문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네가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나하고 또 산에 갈 때 내가 대장으로 가는 원정대에 왔으면 더 좋겠고, 네가 산에 가는 원정대의 대장으로 가는 대우는 절대 안 하려고. 아무튼 잘 지내고 이제 설악산에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 설악산에서 보자고.